인물야당. 일개 궁녀에서 황후가 된 여인. 아유, 이를 어쩌나. 예쁜 게 죄가 되는 세상이야. 쯧쯧. 1333년 기자오의 막내딸이 원나라의 궁녀로 끌려가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머나먼 타국으로 끌려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정작 기씨 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차피 가야 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 큰 나라이니만큼 기회도 많을 테니까. 기씨 딸이 그리 마음먹어서인지 약간의 운이 따랐습니다. 원나라 황실에 자리 잡은 고려 출신 황관 중 한 명인 고용보가 예쁘장한 기씨를 보고는 제법 영리하다고 판단하여 순제의 다과를 심부름하는 궁녀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저 아이가 황제 눈에 띄기만 한다면 후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더라도 어쩌면 황제를 잘 구슬릴 수도 있고. 기씨 역시 같은 생각을 했기에 몽고로를 익히는 한편 원나라 벼슬아치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로지 황제에게 다가갈 기회만을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궁녀라고는 해도 창간에서 차나 끓이는 신세인지라 순제를 만날 기회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 배달을 맡은 궁녀가 배탈을 앓는 바람에 드디어 기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랐던 순간인가. 침착하자. 조심하자.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한 기씨는 나름대로 큰 기대를 품고 순제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순제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당황한 기씨는 어찌할까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쪽에 자리 잡고 조용히 차를 끓였습니다. 언제 일어나더라도 즉각 따뜻한 차를 바치기 위해 불을 조절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어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기씨가 마음속으로 외운 주문이 통해서인지 잠시 후 잠에서 깬 순제는 처음 보는 궁녀에게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못 보던 아이로구나. 황궁에 온 지 여러 해 지났으나 이렇게 황상을 가까이 모시긴 처음이옵니다. 영민한 기씨는 수줍게 대답했고 순제는 기씨의 서투른 원나라 말을 통해 고려 여자임을 알았습니다. 순간 순제는 고려의 작은 섬에 관한 아련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순제는 황태자 시절인 1330년 7월 황실 내부 싸움에서 패배하여 인천 앞바다 대청도에 1년여 세월을 유배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려와는 그런 인연이 있는데 그 나라 처녀가 지금 여기에서 조용히 차를 다리는 모습을 보노라니 호감이 느껴졌습니다. 순제는 이국 처녀에 대한 호기심으로 기씨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피부를 만지니 몽골 여인보다 훨씬 부드럽기에 순제는 내친 김에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후 순제는 수시로 기씨를 찾았습니다. 기씨는 순제를 모시면서 총명하게 처신하여 날이 갈수록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견제가 들어왔습니다. 황후 타나시리가 기씨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타나시리는 순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기씨를 심하게 질투했고 황제 몰래 채찍으로 기씨에게 매질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기씨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돼. 태자를 낳으면 그때는 내 세상이야. 그때까지는 참자. 기씨는 순제를 통해 타나시리에 대응했습니다. 순제는 타나시리의 그런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1335년 타나시리 집안 사람들이 주동하여 역모를 일으켰을 때 타나시리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타나시리와 기씨의 사랑 싸움은 기씨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황후로 가는 길에는 또 다른 장애가 있었습니다. 몽골족의 황실 예법을 따르셔야 합니다. 사실상의 최고 실력자 바엔이 몽골족 전통대로 옹기라트 가문에서 황후를 맞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심 기씨를 염두에 두었던 순제는 1337년 바엔 후두를
황후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순제는 여전히 기씨를 총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씨는 바라는 대로 임신하여 태자를 낳았습니다. 그때까지 후사가 없던 순제는 무척 기뻐하여 기씨를 황후로 삼고자 했습니다. 권신들은 그에 반대하며 황제를 말렸습니다. 이국 여자를 황후로 삼으면 천부당만부당한 처사로 아래요. 그러나 1339년 순제는 신하들의 거센 반대를 물리치고 더욱 강한 의지로 기어이 기씨를 제2황후로 맞이했습니다. 이로써 기씨는 몽골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민족 출신의 황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저절로 신분이 상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겠어. 기황후는 철저히 현지화 전략을 써서 황실 사람들은 물론 원나라 백성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예컨대 맛있는 음식이 있을 경우 기황후는 먼저 칭기즈칸을 모신 태묘에 바친 후에 먹었습니다. 덕분에 원나라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군. 또한 기황후는 고려 출신 황관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기황후는 황관 책임자인 박부라를 비롯해 여러 고려 출신 황관들과 손을 잡고 서서히 세력을 키웠으며 순제를 조종하여 몽골인 실력자 바엔을 축출했습니다. 1353년 기황후는 당시 14세 아들 아유시리다라를 황태자로 책봉하는 데 성공했고 아울러 박부라를 동지 추미론사로 만들어 군사공까지 장악했습니다. 그런데다 제1황후까지 병으로 급사하자 기황후는 자연스레 제1황후가 되면서 권세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내 모국 고려 문화가 그립네. 이때부터 기황후는 원나라 황실의 고려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스스로 고려 옷을 즐겨 입었고 고려 음식을 자주 먹으면서 널리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실에는 고려 열풍이 불었으니 이른바 한류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황후는 어렵게 정상에 올라갔기에 가난한 백성의 어려움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1358년 베이징에 흉년이 드는 바람에 먹을 양식이 부족해 굶주려 죽는 사람이 속출하자 기황후는 관청에 죽을 수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 지시했고 10여만 명에 이르는 아사자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었습니다. 무능한 순제는 기황후에게 정사를 맡기고 격려에 박수만 쳤습니다. 한편 기씨가 황후가 됐을 때 멀리 고려에서 만세를 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황후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기자오와 오빠 기철은 기황후를 배경으로 거들먹거리고 다녔습니다. 덕성부원군에 봉해지며 벼락감투까지 쓴 기철은 누이 동생인 황후의 힘을 믿고 권세를 부렸으며 그의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까지도 덩달아 가진 행패를 부렸습니다. 백성의 논밭 중 탐나는 땅이 있으면 강제로 뺏고 어여쁜 여자를 보면 함부로 난행했습니다. 해도 너무하네. 기씨가 황후가 되어 거기서 잘 살면 되지. 왜 이 땅에까지 피해를 줄까? 그러게 말이야. 기씨 일족이 아주 못됐어. 백성들의 원성은 나날이 커졌으며 그 원망 대상에는 기황후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기씨들의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1368년 한족 출신의 주원장이 원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건국함에 따라 원나라 사람들은 몽골 초원으로 쫓겨났으며 이후 기황후 행적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고려에 있던 기씨 일족도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무시비롱이란 말로 통쾌해했습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더니 딱 맞는 말이네. 너무 못되게 날뛰어서 불쌍하지도 않아. 억지로 끌려가 타국 궁녀가 된 신세에서 일약 황후가 된 기황후 일생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기황후는 맨손과 두뇌만으로 황실을 지배한 여장부였습니다. 고려 여인들을 눈물 흘리게 만드는 공료제도를 없앴고 고려를 원나라의 일개성으로 복속시키려는 움직임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기철 일파가 고려에서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한 바람에 부정적인 인물로 고려사에 기록됐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